한국인은 일본인한테 좀 배워야 해. 한 일본인 승객이 우크라이나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 안에서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리사예요. 저에게는 회사 동료이자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 마치 친언니 같은 사이인 안젤리나가 있는데요. 안젤리나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이에요. 물론 나이 차이가 조금 나기는 하지만 안젤리나가 너무 멋있고 이쁘다고 생각한 저는 언니. 그러면서 제가 먼저 따라다니게 된 거죠. 안젤리나는 저의 옆집에 살고 있는 승무원이에요. 제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안젤리나는 승무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죠. 워낙 저를 이뻐했던 안젤리나는 승무원 합격이 되자마자 저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저희 집으로 뛰어와 이야기해 주었죠. 리사, 나 승무원 합격했어. 언니 너무 축하해. 승무원이 된 안젤리나와는 점점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지만 종종 집으로 오게 될 때면 선물을 사서 저희 집으로 오곤 했어요. 그런 안젤리나가 저에게는 마치 우상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꼭 안젤리나처럼 멋진 여성이 되고 싶다 라고요. 맞벌이로 바쁘셨던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땐 제 밥도 챙겨주고 숙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그렇다 보니 안젤리나가 제 친언니나 다름없을 정도로 가까이 지내게 된 거죠. 그래서 안젤리나가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고 싶었던 저는 승무원이 된 안젤리나를 보고 저도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엔 승무원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도 몰랐었죠. 그저 언니가 승무원을 하니까 나도 승무원 할 거야 라고 하게 된 거였거든요. 안젤리나는 비행이 끝나고 오는 날이며 항상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에게 비행을 하며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제는 내가 기내식을 준비해주고 있었는데 그만 메뉴 하나를 빠뜨려서 손님에게 전달을 했지 뭐야. 그래서 선배한테 엄청 혼났어. 어떤 날은 좌석을 안내해드렸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안내해드린 좌석이 아니라 바로 그 뒷좌석이었던 거야. 그래서 원래 좌석이신 승객이랑 작은 실랑이까지 벌어졌다니까. 어르신 고객님이 탑승하셨는데 내가 신경 써서 케어를 해드렸더니 사탕을 손에 쥐어주시더라고. 그 사탕은 지금도 내 캐비넷에 보관하고 있지. 저는 안젤리나가 해주는 얘기 중에 안젤리나의 실수를 듣는 게 가장 재밌더라고요. 제가 너무 짓궂죠? 하지만 오히려 안젤리나의 실수나 경험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해 듣다 보면 제가 만약 승무원이 됐을 때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안젤리나를 따라하기 위해 승무원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승무원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꼭 안젤리나처럼 멋진 승무원이 돼서 나중엔 안젤리나와 같이 비행하는 걸 목표로 삼았죠. 저는 안젤리나에게 승무원에 도전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안젤리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척 기뻐했어요. 본인이 처음 승무원에 도전했을 때가 생각이 난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들을 모두 저에게 알려주었죠. 자기소개서부터 인터뷰 때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등등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었어요. 마치 제 승무원 전담 선생님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런 안젤리나의 노력에 실망시키기 싫었던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류심사에는 붙고 인터뷰에서 계속 낙방을 하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인터뷰만 진행하면 너무 떨렸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내가 왜 와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머리가 멍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안젤리나는 승무원 시험에 한 번에 붙어서 저렇게 멋있게 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싫고 시험은 점점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떨어졌다는 결과를 듣자마자 집에서 하루 종일 울고 말았죠. 심지어 우울함에 잠겨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안젤리나는 슬픔에 빠진 저를 달래주기 위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저를 달래주었죠. 저도 언니처럼 멋진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안젤리나는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 빨리 생각해야 하고 다음 면접 땐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게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흔들리는 저의 정신을 붙잡아줬어요. 이상하게 안젤리나와 대화를 하고 나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비한 힘 같은 게 생겨나더라고요. 좋아, 다시 도전해보는 거야. 다시 마음을 잡고 다음 면접에서는 반드시 붙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열심히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안젤리나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인터뷰를 위해 같이 회사로 가주었어요. 리사, 떨지 말고 인터뷰 잘해. 할 수 있어. 안젤리나의 응원 속에 저는 결국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됐죠.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바라던 안젤리나와의 비행이라니. 합격 소식을 받고 회사에 출근하기까지 약 2주라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단 하루도 편히 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설레었거든요. 무언가에 빠져 이렇게 가슴이 뛰어본 적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과 안젤리나의 도움으로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됐지만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낸 제 스스로도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우크라이나 국제항공사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안젤리나와 같은 비행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기본 사주 교육은 물론이고 안젤리나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등급이 높은 비행을 주로 담당했고 저는 신입 승무원이기에 낮은 등급에 그리고 가까운 지역 외에는 긴 비행을 아직은 할 수가 없었죠. 가끔 같은 나라로 비행을 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요. 같은 비행기는 아니지만 다른 비행편으로 출발해 안젤리나와 도착지인 나라에서 만났죠. 안젤리나와 만나면 돌아오는 비행편을 타기까지 쉬기는커녕 폭풍수다 시간이 시작돼요. 아직은 제가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부족한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잘 모르거나 서툰 부분은 안젤리나에게 조언도 구하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기도 하면서 하루 이틀 같이 노는 걸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죠. 근데 정말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비행을 시작해보니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직업이라는 게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안젤리나가 말해줬던 비행하면서 있었던 일화들을 제가 직접 하나씩 직접 겪으니까 이걸 대처한 안젤리나가 진짜 대단해 보였어요. 역시 경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었던 거죠.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비행에 조금 익숙해진 저는 자신감도 붙고 저희 팀에선 막내이지만 나름 에이스를 담당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롭게 지나가던 하루에 정말 잊지 못할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아찔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비행을 하기에도 너무 좋은 날씨였고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이었죠. 아무래도 일본으로 가는 비행이다 보니 일본인 승객들이 굉장히 많이 탑승을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잘 못하는 저는 일본인 승객이 많아 조금 긴장했지만 일본인 동기 유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든든했죠. 유카만 믿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 저는 여느 때와 똑같이 승객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응대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승객인 줄 알고 바로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동기 유카였어요. 괜찮아. 근데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솔직히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화를 속으로 삼켰죠. 사실 저의 동기 유카와 저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처음 유카와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흰 피부에 서글서글한 미소를 가진 동양인이지만 서구적인 얼굴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가진 친구예요. 그래서 유카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처음 보자마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유카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상하게 주위 다른 동기들이 저를 보면 째려보면서 지나가고 어깨를 툭 치고 가는 건 기본이었고요. 항상 같이 밥을 먹었던 동기 친구들이 하나, 둘 제 옆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카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라고 생각하고 제 행동을 돌아봤지만 동기들과 사이도 좋았고 실수도 단 한 번도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기들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졌어요. 교육기간 중 팀플 과제도 있었고 일을 할 때 팀과의 팀워크가 중요한 만큼 동기들과의 교류 관계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떠나가는 동기들의 행동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혼자 점심을 먹는 날도 점점 늘어갔죠. 어느 날 안젤리나가 비행을 마치고 오는 시간과 겹쳐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요. 안젤리나가 조심스럽게 리사, 혹시 요즘 회사 내에서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들리던데. 아니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저는 안젤리나에게 물어보았고 알고 보니 제가 제 동기들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저는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처음 그 얘기를 해준 건 일본인 동기인 유카였다고 하더라고요. 유카는 저희 팀에서 유일한 일본인이어서 동기들과 더욱 신경을 써줬던 친구였어요. 더군다나 일본인 친구가 처음이었던 저는 유카와 친해지기 위해 유카가 적응을 빨리 하고 저희 동기 친구들과 더 잘 지낼 수 있게 동양인 친구가 있는 동기에게 일본인에 대해 물어보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 동기 친구가 일본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일본인의 특성이 원래 엄청 게으르고 느리면서 투정이 정말 많다고 저한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동기니까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기 친구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더라고요. 유카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저희 동기들이 대신 해주는 일이 굉장히 많았고 기본적인 영어도 되지 않아 소통에 문제도 있었어요. 솔직히 어떻게 이 항공사에 취업했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심지어 소통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저는 동기들 한 명씩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결국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사람이 유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유카에게 가서 왜 나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했냐고 물어봤지만 유카는 그저 그거? 그냥 심심해서 그랬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이라고 하면서 그냥 제 눈앞에서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장난? 이라고 하기에는 이건 너무 심한 장난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저는 동기들 모두에게 직접 제가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제 말을 믿지 않고 유카의 말을 믿는 동기들도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불편한 사이인 유카와 같은 팀인 저는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유카의 크고 작은 괴롭힘을 받으며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을 시작했죠. 아니 그런데 비행기가 안전한 고도에 올라가자마자 물이나 음료를 서비스해야 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유카가 앞에 있는 일본인 승객과 이륙하기 전부터 수다를 떨더니 아예 수다 삼매경에 빠진 거예요. 오랜만에 일본인과 대화를 한다며 기내가 떠나가도록 깔깔대고 웃는데 다른 승객들이 불편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한 미국인 승객은 저 일본인 승무원은 뭐 하는 거냐며 저한테 물어보시기까지 했죠. 하지만 동기인 유카를 같이 욕할 수 없었던 저는 오히려 유카를 감싸주었어요. 그런데도 유카는 승객들과 장난치고 얘기 나누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래서 유카에게 다다가 유카, 이제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잠시 일어나는 건 어때? 유카는 저를 째려보며 옆에 있는 일본인 승객한테 일본어로 막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카의 말을 들은 일본인 승객은 저를 위아래로 후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분명 유카가 승객에게 저를 흉본 게 틀림없었어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티를 낼 수 없었던 저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제 일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유카는 저희 동기들과 선배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선배한테는 불편한 일본인 승객이 있어서 본인이 맡고 있는 거라며 핑계까지 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유카가 너무 미웠어요. 같은 팀이라는 이유로 저는 유카를 오히려 감싸주고 도와줬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를 미워하며 따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싫었어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 승객은 한국인 승객이었어요. 유카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일본인 승객 바로 뒤에 있던 승객이었는데요. 한국인 승객은 유카가 음료와 물을 제공해주지 않자 유카에게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약을 먹어야 해서요.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유카는 오히려 승객에서 죄송하다고 물을 금방 가져다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기는커녕 본인이 말을 하는데 끊었다고 기분이 나빴는지 네 드릴게요. 좀 가만히 기다려주시겠어요? 라고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하는 유카를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밀려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유카는 이 직업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꾹꾹 참고 있던 화가 밀려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결국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승객은 유카에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라며 유카에게 되물었죠. 유카는 끝까지 일본인 승객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 승객의 말을 무시하더라고요. 결국 화가 난 한국인 승객은 다른 승무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 승무원은 저희 팀의 제일 선배 승무원인 안나였죠. 안나는 한국인 승객의 말을 듣자마자 너무 죄송하다며 한국인 승객에게 거듭 사과를 드리고 바로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곧장 유카에게 다가갔죠. 유카 잠시 이쪽으로 와보겠어요? 안나는 결국 유카를 부르게 됐고 유카가 지금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유카, 지금은 일을 하는 시간이야. 손님들과 사담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고. 한국인 승객에게 당장 사과할 수 있도록 해. 유카는 안나의 얘기를 들었지만 한국인 승객에게 사과할 수 없다며 안나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본인이 물을 가져다 줬는데 한국인 승객은 물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고 서비스가 끝나니까 물을 달라고 했다며 본인을 일본인이라고 무시했다면서 말이죠. 안나는 유카의 말을 들으니 한국인 승객이 잘못한 게 맞다며 유카를 오히려 감싸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안나에게 다가가 제가 본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안나, 지금 유카가 하는 모든 말을 거짓말이에요. 한국인 승객은 물론이고 지금 유카가 맡은 라인의 승객들은 음료 제공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 진실을 알게 된 안나는 유카에게 다시 한국인 승객에게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유카는 자기는 한국인에게 사과를 할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안나의 거듭된 교육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한국인에게는 사과를 할 수 없다며 소리까지 치는 일이 벌어졌죠. 그 말을 들은 한국인 승객은 저희에게 다가와 본인한테 사과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유카 때문에 본인을 포함한 자기 라인의 사람들은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니 빠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한국인 승객에게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만약 한국인 승객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면 유카가 맡은 라인의 손님들은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할 뻔한 거였죠. 앞으로 비행시간이 한참 더 남아있어서 기내식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질 뻔한 거였어요.
한국인 승객은 그 얘기만 남기고는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육하는 비행이 끝날 때까지도 사과는커녕 씩씩대며 손님들에게 불친절한 서비스를 계속 이어갔죠. 저는 결국 유카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유카에게 이야기했어요. 유카, 한국인 승객이 나갈 때 사과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건 프로답지 못해 유카는 거듭. 한국인에게는 사과할 수 없다며 끝까지 잡아떼더라고요. 결국 그 한국인 승객에게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게 됐죠. 한국인 승객은 오히려 괜찮다며 웃으며 저희에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참 어른답고 감사했어요. 그렇게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긴장이 다 풀리면서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점심쯤 도착한 일본에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숙소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비행이었거든요. 점심도 안 먹고 잠을 자버려서 배가 너무 고팠던 저는 근처에 맛있는 덮밥집이 있길래 저녁을 먹으러 나오게 됐어요.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워낙 맛있는 집이어서 그런지 웨이팅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가게 크기가 협소해서 한 8명 정도 밖에 못 들어가는 집이더라고요. 30분 정도를 기다리고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저한테 혼자 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혼자 왔다고 이야기하니 혼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왜 혼자서는 이용을 못하냐고 묻자 워낙 좌석이 적다 보니 2인으로 오신 분들만 받고 있다고 저보고 뒤에 온 2인 손님을 먼저 받아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온 건데 그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했더니 표정이 굳어지더니 그러면 그냥 빨리 먹고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팠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기분 전환을 하려고 꾹 참았죠. 장어덮밥이 유명하다고 하길래 장어덮밥 하나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기 죄송한데 장어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화나 너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집은 장어덮밥 한 가지가 유일한 메뉴인 가게였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 저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죠. 기분이 너무 상한 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가게를 나오게 됐어요. 제가 나올 때 살짝 봤는데 제 바로 앞 손님들은 장어덮밥을 받고 있었고 재료가 떨어졌다면 더 이상 손님을 안 받아야 하는데 제 뒤에 온 2인 손님을 안으로 들이더라고요. 이건 모부나마나였죠. 도대체 유카를 포함한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은 편의점에서 김밥과 컵라면을 사서 숙소에서 때우게 됐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든 비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로 돌아오자마자 안젤리나를 만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줬고 안젤리나는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오히려 본인이 겪었던 일들보다 더 힘든 일을 겪었다고 고생했다며 말이죠. 안젤리나한테 다 털어놓으니 비행 동안 있었던 힘듦이 어느 정도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안젤리나와 맛있는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안젤리나에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는데요. 리사, 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 알고 보니 안젤리나가 이번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을 맡게 됐는데 같이 가는 팀원 중 한 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비행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 비행에 차질이 생긴 안젤리나는 회사 측에 이야기해 저를 대타로 써도 되겠냐고 이야기했고 회사에서는 리사에게 물어보고 스케줄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했다는 거였죠.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안젤리나와 함께 비행할 생각에 너무나 기뻤어요. 당연히 안젤리나에게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안젤리나와 전화를 끊자마자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옆에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이거 이러다가 또 안 좋은 비행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솔직히 조금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안젤리나와 비행하는 건 너무 좋지만 한국이라니. 한국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었던 저는 비행 전날까지도 불안감이 가득 차게 됐죠. 하지만 제 불안한 생각들은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모든 것이 저의 쓸데없는 걱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비행이었는데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비행을 통틀어서 지금 이 비행이 제일 편한 비행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아니 비행시간이 임박해서 탑승 방송을 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한국인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이미 한 줄로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저희 우크라이나였으면 줄도 안 서고 있다가 시간을 맞춰서 서로 타겠다고 난리에 심지어 탑승 시간을 지키지 않아 연착되는 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는 모습에 정말 충격이었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본인의 좌석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의 승객은 본인의 자리가 어디인지 항상 저희에게 안내를 부탁하시는데 단 한 분도 저희에게 자리 안내를 부탁한 고객들이 없었어요.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본인들의 좌석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탑승하는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르던지 이미 모든 승객들은 비행기에 앉아 벨트까지 차고 있었죠. 바로 전에 있었던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에 비해 왜 이렇게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에서 일본인 승객들은 전부 좌석의 위치를 안내해드리는 건 물론이고 안내를 해줘도 화장실이니 짐에서 뭘 꺼내야 한다느니 정말 너무 어수선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비행기에 탑승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건 물론이고 모두가 앉아 안대를 쓰거나 영상을 보고 대부분은 다들 벌써 잠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단합된 모습을 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질서정연하고 단합이 잘 되는 나라이구나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저희 시스템을 알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정말 남다르구나라고 느꼈죠. 그렇다 보니 정해진 시간에 제가 해야 할 일들만 하고 나니 한국에 도착하게 됐고 여태 했던 비행 중에 제일 편한 비행이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안젤리나도 비행이 끝나자마자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젤리나 덕분에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방문을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 바로 전 일본 비행으로 인해 잠시 흔들렸던 저의 직업의식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번엔 안젤리나 팀원의 부재로 도움으로 오게 된 거지만 다음에 정식으로 한국행 비행을 맡게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해드릴 생각이에요. 이번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다른 비행을 맡아야 해서 금방 한국을 떠나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다음에 오게 된다면 관광도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게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행 비행이 빨리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정말 고된 직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본인 동기인 유카와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하게 됐는데요. 친절하게도 답변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아, 유카와의 사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유카는 사실 그 비행 이후로 회사에 보고가 들어가게 됐고 안나의 보고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돼 결국 유카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카로 인해 오해가 있었던 팀들과도 전부 오해를 풀고 너무나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한국행으로 비행이 정해졌는데요. 요즘 한국에서의 음식이 그렇게 해외에서 대세더라고요. 불닭 까르보나라를 먹었는데 맛있지만 정말 맵더라고요. 맵지 않은 추천해주실 만한 한국 음식이 있을까요? 추천 부탁드려요 라고 답변 메일이 왔네요. 댓글로 추천해주실 만한 음식을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